강남의 번화한 거리 한쪽.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 나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형을 도와줘. 제발. 민수 형이 위험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이 비 내리는 거리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이었다. 내 이름은 이준혁. 25세. 평범한 회사원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는 늘 평온한 삶을 꿈꿨다. 하지만 내 절친 김도연이 내게 전화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늘 밝고 낙천적인 녀석이었다. 대학 시절 우리는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끈끈한 우정을 쌓았다. 도연의 형 김민수는 나보다 3살 많았고 늘 도연의 곁에서 든든한 보호자처럼 존재했다. 민수는 조용하고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한 번 말을 하면 모두가 귀 기울였다. 그런 민수가 갑자기 위험에 빠졌다는 말.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준혁아. 형이 이상해.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더니 오늘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형이 마지막으로 간 곳이 강남역 근처 클럽이야. 거기 가봐. 제발.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집을 나섰다. 도연의 목소리엔 평소의 장난기 대신 절박함이 가득했다. 민수를 찾는 건 단순한 친구의 부탁이 아니었다. 내게 민수는 단순한 친구의 형이 아니었다. 그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내 마음속엔 이름 모를 감정이 싹 텄다. 그건 우정 이상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해왔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강남역 근처의 클럽. 네온 문은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로 북적였다. 비에 젖은 내 옷은 무겁게 몸에 달라붙었고 심장은 불안으로 쿵쿵 뛰었다. 클럽 안으로 들어서자 귀를 찢을 듯한 음악 소리가 나를 덮쳤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민수를 찾았다. 도연이 말한 대로 민수는 이곳에 있을 터였다. 하지만 왜? 민수는 이런 시끄러운 곳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조용한 카페나 서점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더 어울리는 사람인데. 그러다 문득 어두운 구석에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였다. 그는 홀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 달리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나를 보곤 잠시 멈칫했다. 준혁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여긴 왜 온 거야? 도연이 걱정해서 왔어. 너 괜찮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고 내 시선을 피했다. 나 좀 내버려둬. 민수는 짧게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 순간 그의 손목을 잡았다. 민수 형.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줘. 그의 눈에 순간 스쳐가는 감정은 분노,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었다. 너한텐 상관없어. 준혁아. 그는 내 손을 뿌리치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를 쫓아갔다. 이곳에서 민수를 잃으면? 도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다. 클럽 밖으로 나온 민수는 비 내리는 거리로 걸어갔다. 나는 그를 따라잡아 다시 그의 앞을 막았다. 형. 도연이 걱정해. 나도 걱정돼.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준혁아. 내가 말 못할 일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수가 숨기고 있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내린 말로 꺼내기 두려운 비밀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결국 입을 열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절대 함께할 수 없어. 그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사랑. 민수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그리고 왜 함께할 수 없다는 건지. 나는 그 순간 내 마음속 감정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걸 느꼈다. 민수의 비밀. 그리고 내 마음의 진실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민수의 말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함께할 수 없다니. 그 말은 단순히 내 가슴을 아프게 한 게 아니었다. 내 안의 감정. 그동안 억눌렀던 민수에 대한 마음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꾹 눌렀다. 지금은 민수를 이해하고 그의 비밀을 알아내는 게 먼저였다. 형. 왜 함께할 수 없는 거야? 무슨 일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우리는 어느새 골목 끝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카페 문을 열었다. 여기서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민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혁아. 내가 말하는 걸 도연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에 내 심장도 무거워졌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남자야. 민수의 말은 조용했지만 내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민수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놀라운 게 아니었다. 내 안에서도 비슷한 감정이 오랫동안 꿈틀거렸으니까. 하지만 민수가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가 두려웠다. 그 사람 이름은 최윤재. 나보다 2살 어린. 따뜻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의 가족이, 그리고 내 가족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야. 민수는 말을 이어갔다. 윤재는 민수의 대학 동기였다. 그들은 우연히 같은 프로젝트 팀에서 만나며 가까워졌다. 윤재는 밝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민수는 그의 웃음소리에,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비밀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2사람에게 공개적인 사랑은 불가능했다. 윤재의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야. 윤재가 커밍아웃하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알면 심장이 멈추실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내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내 마음도 혼란스러웠다. 민수를 향한 내 감정, 그리고 그의 고통을 보는 내 마음이 뒤엉켰다. 그럼 왜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거야? 윤재와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윤재가 결혼하겠다고 했어. 여자와. 그의 아버지가 강요한 결혼이야. 윤재는 저항했지만 결국 포기했어. 그리고 나더러 우리 관계를 끝내자고 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수의 사랑이 이렇게 끝난다니. 그리고 그 고통이 민수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니? 나는 민수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대신 나는 물었다. 그럼 형은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왜 클럽에 있었던 거야?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잊고 싶었어. 술을 마시고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잠시라도 이 고통을 잊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 소용없더라. 그의 말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민수를 도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의 사랑을 되찾아줄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내 전화가 울렸다. 도연이었다. 준혁아. 형 찾았어. 제발. 형 좀 잘 봐줘. 나 진짜 무서워.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민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찾았어. 걱정 마. 내가 형 잘 돌볼게.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형. 집에 가자. 오늘은 그냥 쉬어. 나도 같이 있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그의 집으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우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민수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마음속 감정도 언젠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 민수의 집은 강남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 좁은 복도, 그리고 희미한 전등 불빛이 우리를 맞았다.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고마워. 준혁아. 여기까진 데려다줬으니까. 이제 가도 돼. 그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아니야. 형. 나 오늘 여기 있을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의 상태가 걱정됐다. 그의 눈빛, 말투, 모든 게 무너져가는 사람 같았다. 나는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다. 형, 좀 마셔. 그리고 더 말하고 싶으면 말해. 나 듣고 있을게. 민수는 물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혁아. 내가 비겁한 거지. 윤재를 붙잡지 못한 게, 그냥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게. 그의 말은 자책으로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 사랑이 그렇게 쉬운 거면 누가 고통받겠어. 형이 비겁한 게 아니야. 그냥 인간적인 거야.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넌 참 따뜻한 녀석이야. 준혁아. 그 말에 내 심장이 다시 뛰었다. 민수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내 안의 감정을 흔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꾹 눌렀다. 지금은 민수를 위로하는 게 먼저였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윤재와의 추억을 털어놓았다. 함께한 여행, 밤늦게까지 나눴던 대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고통으로 변했다. 윤재가 결혼하면 난 그를 영영 잃는 거야. 하지만 그를 붙잡는 건 이기적인 짓이야. 그를 자유롭게 놓아줘야겠지. 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를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마음도 혼란스러웠다. 민수의 고통을 보면서 내 안의 감정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나는 민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동경이나 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을 고백하는 건 민수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조금 나아진 모습이었다. 그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혁아, 어제 내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수의 비밀을 알게 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곁에 친구로 남아야 할까? 아니면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야 할까? 그날 오후, 도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준혁아, 형 어때? 좀 괜찮아졌어. 나는 도연에게 민수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도연은 민수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비밀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나를 점점 더 올가매는 느낌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자주 그의 집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갔다. 민수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 감정은 내게도 두려움이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심지어 금기시되는 감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말했다. 준혁아, 나 윤재 만나러 가려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 그의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윤재를 만난다면 민수는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단단해 보였다. 나도 같이 갈게.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민수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재와의 만남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민수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따라갔다. 카페에 들어서자 윤재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민수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민수야, 윤재가 민수를 보자마자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윤재야, 잘 지냈어? 그들의 대화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 그들을 지켜봤다. 두 사람의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혼. 정말 할 건가? 민수가 마침내 물었다. 윤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커피잔을 쥔 채 멈춰 있었다. 민수야. 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버지가, 가족이 나한테 다른 길을 주지 않았어. 윤재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들은 그건 다 뭐였어? 윤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하지만 난 우리 둘 다를 위해 이 길을 선택해야 해.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고통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민수의 사랑, 윤재의 선택, 그리고 그들 사이의 갈등. 모든 게 너무 아팠다. 민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 윤재야. 내 선택 존중할게. 행복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윤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카페를 나섰고 나는 그를 따라갔다. 밖으로 나오자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혁아. 나 괜찮아. 그냥. 이제 끝난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수는 괜찮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형. 혼자 두지 않을게. 언제든 나 불러. 민수는 나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준혁아. 그날 이후 민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나는 자주 그의 곁에 머물렀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산책을 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민수를 향한 내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갔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민수는 아직 상처받은 상태였고, 나는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나를 찾아왔다. 준혁아. 형 좀 이상해. 요즘 너무 조용해. 무슨 일 있는 거지? 도연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민수의 비밀을 지켜야 했기에 그저 웃으며 말했다. 형 그냥 좀 바빠서 그래. 내가 계속 챙길게. 걱정 마. 하지만 도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봤다. 준혁아. 너 뭔가 숨기는 거지? 형이랑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순간 당황했다. 도연은 민수의 동생이지만 그의 예리함은 무서울 정도였다. 아니야. 그냥 형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옆에 있는 거야. 나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준혁아. 형이랑 너 혹시?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에 내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도연은 뭔가를 눈치챈 걸까? 도연의 질문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민수의 비밀을 알 리 없었다. 하지만 내 감정, 민수를 향한 내 마음을 눈치챈 걸까? 나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아. 나 그냥 형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친구로서. 내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은 도연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도연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준혁아. 형 좀 잘 부탁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민수의 비밀, 그리고 내 감정. 이 모든 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형. 내일 같이 한강 가자. 좀 바람 쐬고 싶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좋아. 너랑 같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따뜻함이 묻어났다.
나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다음 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고,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민수는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준혁아, 요즘 내가 자주 옆에 있어줘서 진짜 고맙다. 그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형, 친구잖아. 당연한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친구라는 단어에 갇혀 있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민수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윤재가 결혼 날짜 잡았다고 하더라. 다음 달이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의 눈에 스며든 슬픔을 놓치지 않았다. 형, 괜찮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그냥 받아들이는 중이야.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마음이 터져 나왔다. 형. 나 형 좋아해.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내 심장은 멎는 듯했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준혁아, 너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말했다. 형. 나 형 좋아해. 그냥 친구로서가 아니야. 형을 사랑해.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준혁아. 나 지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형. 나 알아. 형 지금 힘들어. 그냥 내 마음 알아줬으면 해. 형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형 곁에 있을 거야. 민수는 내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아. 고마워. 하지만 나 지금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 그의 말은 상처였지만 나는 이해했다. 민수는 아직 윤재를 잊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민수는 나를 피하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대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곁에 머물렀다. 친구로서. 그리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하지만 내 고백은 민수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었을지도 몰랐다. 나는 자책했다. 너무 서둘렀던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준혁아. 형이랑 무슨 일 있었어? 형이 요즘 더 이상해. 너한테도 말 안 해. 도연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나는 망설였다. 민수의 비밀. 그리고 내 고백. 도연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결국 나는 말했다. 도연아. 형이 좀 힘든 일이 있어. 하지만 내가 곁에 있을게. 너도 형 믿어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준혁아, 너 형한테 무슨 감정 있는 거지?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응. 나 형 좋아해. 하지만 지금은 그냥 형 곁에 있는 게 중요해. 도연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준혁아, 형을 지켜줘. 나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약속할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윤재의 결혼날이 다가오자 민수는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켰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민수를 사랑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윤재에게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를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 기다려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준혁아, 나 윤재 결혼식에 갈 거야.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형. 왜? 그게 형한테 너무 힘들 텐데.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알아. 하지만 마지막으로 축하해주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나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민수는 여전히 윤재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형. 나도 같이 갈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준혁아. 결혼식 날. 우리는 윤재의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로 향했다. 윤재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신랑석에 서 있었다. 그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민수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형.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수는 윤재에게 다가갔다. 윤재야. 축하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윤재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와줘서 고마워.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렸다. 호텔을 나와 우리는 다시 한강으로 향했다. 민수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혁아. 나 이제 놓아줄게. 윤재를 그리고 나 자신을.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나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형. 괜찮아. 나 여기 있을게.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자신의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말했다. 준혁아.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나 정말 많이 위로받았어. 내 고백. 처음엔 당황했지만 지금은 그게 나한테 큰 힘이 돼. 그의 말에 내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도연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준혁아, 형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내 덕분이야. 도연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형이 강한 거야. 나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도연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준혁아, 나 알아. 너 형 사랑해. 그리고 나 형이 너랑 행복했으면 좋겠어. 도연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민수의 비밀. 그리고 내 감정까지. 도연아.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이 행복한 게 중요해. 그리고 너라면 형을 정말 잘 지켜줄 거야. 도연의 말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민수의 비밀을 받아들였고 나와 민수의 관계를 응원하고 있었다. 나는 감동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아, 고마워. 나 형 행복하게 해줄게. 그 약속은 도연에게 한 것이지만 내 자신에게 한 맹세이기도 했다. 그 후 민수와 나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여전히 윤재를 잊지 못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다. 민수는 내게 자신의 꿈,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했다. 어느 날, 민수가 나를 찾아왔다. 준혁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 형.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 좋아해. 처음엔 친구로만 생각했지만 네가 내 곁에 있어주는 동안 내 마음이 변했어. 그 말은 내게 세상을 다 준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형. 나도 사랑해. 앞으로도 함께할게.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앞길은 쉽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가족, 친구, 그리고 세상의 시선은 우리를 시험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었다. 도연은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였고,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힘을 얻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수와 나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민수와 함께 한강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준혁아,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나 정말 행복해. 민수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형. 우리 계속 행복하자. 그날 한강의 바람은 따뜻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엔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